그래서 고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개념적 사고를 못하죠. 유능함과 무능함을 구별하는 기준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영양 요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멀리 보지 못하죠.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것이 들통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들통났죠. 그래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아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고민정이 일 잘했나 봐. 재선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낙연과 함께 막 당을 흔들어가지고 이재명을 내쫓으려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만들었던 사람이 고민정입니다. 미카 키무라님, 고민정의 권한을 누가 부여했는가? 셀프 권한이다. 네, 고민정은 진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죠.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고민정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멋져 보이고 싶어서? 친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아니면 부자들에게 빨대를 꽂아주려고? 뭔가 더 있겠죠. 나는 모르지만 학문적 소양을 그래서 길러야 합니다. 내가 늘 말했듯이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책을 읽어요. 책을 읽지 않으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그래서 빙 돌다가 아무것도 뱉어내지 못합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야 돼요. 이미지 정치, 그 다음에 이벤트 정치, 이런 걸로 자기를 싸바르게 되죠. 좋은 문헌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소개하는 문헌들을 들고 읽어야 돼요. 이런 불로소득이 어떻게 그 사회의 자본주의를 좀먹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해놓은 책들이 이렇게 지금 출간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불로소득이 그렇게 자본주의 체제를 좀먹고 있구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구나. 이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흡혈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흡혈귀, 얘네들의 빨대를 빼앗고 그들도 일하고 노동소득을 올리도록 했어요. 불로소득이 아니라 문제의식에 대한 글쓰기를 그래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고전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건민대가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학습이 일어나면 현실의 다양한 모순과 불합리한 것은 그동안 닦아온 학문적 소양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걸으면 두렵지 않아요. 학문적 소양을 가능케 한 영양 요소를 이렇게 이 책받침에 늘 보여드린 이 책받침에 있습니다. 제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부록으로 한 장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받침으로 키운 거니까요. 나중에 워크숍 오실 때 혹시 지역에서도 워크숍 요청이 만약에 인원이 한 30명 정도 이내에서 된다 보면 20명에서 30명 그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워크숍은. 그러면 지방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씩 가니까
일주일씩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 형편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정직 성실성, 학습 능력, 개념적 사고력, 미래지향성 이 네 가지는 머릿속에 이 정의와 수준을 잘 익혀서 나 스스로는 어느 수준인지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짓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합니다. 1987년 바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그런데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그 바셜이 87년 10월 11일 날 스위스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망했어요. 욕조 안에 자기 넥타이도 매고 그 안에서 죽었어요. 233강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바셜이 누구냐? 그 우베 바셜은 1944년생인데 87년에 죽었죠. 이 사람은 슐레스비 홀슈타인, 그 덴마크와 국경이 이렇게 닿아 있는 제일 높은 쪽에, 서쪽에 제일 높은 쪽에 있는 주입니다. 슐레스비 홀슈타인. 이 주의 기민당의 대표였어요. 기민당 대표로서 주 총리를 이제 선거 때 나와서 당선됐습니다. 근데 정적은 비온 앵홀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슐레스비 홀슈타인의 3인당 대표였어요. 저 사람은 CDU 기민당 대표인데 기민당 대표가 대표를 맡았죠.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거대 정당의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바셜은 언론 특보로 라이너 파이퍼라는 사람을 자기 언론 특보로 기용합니다. 근데 이 언론 특보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더 슈피겔에 고발합니다. 거기다 주는 거죠. 슈피겔에다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슈피겔에 대해서 특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베 바셜에 의해서 자기가 그 특보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거 불법적인 건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더 슈피겔에 대문짝만하게 슐레스비 홀슈타인 주 총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87년 9월 13일 연방 총선에서 6%포인트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6%포인트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9월 18일 날, 87년 9월 18일 기자회견.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슈피겔에서 얘기한 그런 일은 절대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것은 라이너 파이퍼가 지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에서는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당에서 구성했거든요. CDU 그러니까 기민당 당내 사건이니까 그 조사위원회를 딱 구성하자마자 우베 바셜은 자기가 총리를 사임합니다. 10월 2일이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에서 사임하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나리안가? 내가 그 섬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저 스페인 저쪽 그 대서양 쪽에 있는 그 휴양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휴양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우베 바셜에게 10월 1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석해야 되니까 그걸 가족도 다 알았죠. 그래서 그 휴양지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 10월 11일 날 가족은 집으로 보내고 슐레스비 홀슈타인에 있는 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스위스에 갑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 아직은 그리고 11일 날 시체로 발견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이듬해 있던 주 총선에서 비언 앵홀룸이 총선에서 압승을 합니다. 당연하죠. 상대 당이 저렇게 스스로 잘못된 일로 그 스캔들이 일어났으니까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91년에 3인당 대표가 돼요. 3인당, 연방 3인당 체제의 당 대표가 됩니다. 91년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냥 신문에 맨날 앵홀룸 얘기만 해. 비언 앵홀룸, 앵홀룸, 앵홀룸. 신문 어딜 봐도 앵홀룸이야. 그리고 다시 4년 후에 주 총선에서 또 압승합니다. 그 앵홀룸이죠, 뭐. 그러니까 주 총리를, 그리고 그 다음 해 주 총리와 당 대표 모든 공직을 쫙 사임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나 살펴보는 거죠. 바실 사건의 교훈은 뭐냐? 내 아이의 목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런 일에 내가 그 파이퍼를 고용했지만 파이퍼에 시키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센 거짓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라이너 파이퍼가 비온 앵홀룸으로부터 뒷돈을 5만 마르크를 받습니다. 5만 마르크는 당시로서 제가 독일에 유학할 당시에는 1마르크당, 1도이체 마르크당 한 5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그 돈을 라이너 파이퍼가 받고 슈피겔에다 꽂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자 비언 앵홀룸은 모든 공직에서 싹 물러납니다. 있을 수가 없죠. 바실 사건의 교훈은 거짓말은 죽는 겁니다. 비방 광고, 허위 정보 유포, 개인적인 비밀 폭로, 음해 캠페인을 조직한 이것은 다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적인 사건을 일으킨 거죠. 결국은 뭐냐? 거짓말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거짓말을 거의 안 해요. 한국 사람, 한국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지금 가만 놔두고 있어요. 문재인이 거짓말하는 놈들을 가만 놔두고 있었다니까? 조국이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을 그냥 봐주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들통이 인사청문회에서 났는데도 그냥 가만 놔둬. 이런 빌어먹을 짓이 있어, 이거?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의 거짓말, 연쇄 거짓말 봐요. 박형준 부산시장의 연쇄 거짓말을 봐요. 그냥 다 넘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문명사회에서 공직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가만두고 있냐고. 문재인 정부에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해도 가만 놔둬? 이게 말이 돼, 이게? 조국 이놈은 속았다고 그래. 다 속았다는 거야, 다 속았다는 거야. 거짓말을 봐주기 때문에 속는 거야. 거짓말을 봐주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직에 나온 놈들이 거짓말을 하냐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